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주제는 테슬라 계속되는 급락, 하지만 인플레 속 여전히 1위 브랜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월요일 장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재역전이 일어나면서 오늘 상당히 불안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증시 구원 활동을 시작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만 왜 과도한 하락을 했는지 알아보겠고요. 오늘 제가 몇 주 추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라운 장투일기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도 3% 넘게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4.68%, S&P 500도 3.88% 하락하면서 거의 연중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도 4,000포인트가 깨졌고요. 나스닥도 11,000포인트가 깨지면서 상당히 우울한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CPI 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수가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랑 유럽 증시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발 쇼크가 작용을 하면서 모두 약세에 들어갔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 FOMC 회의 때 50bp가 아니라 75bp, 그러니까 0.75%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특히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3.369까지 오르면서 거의 연중 최고점에 지금 다다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 유가는 120불대에서 큰 미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늘 많이 올랐지만 2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10년물 국채금리를 넘어서서 또 한 번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면 패닉장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주는 변동성이 절정에 달할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FOMC 회의가 시작도 안 했죠. 자, 아무튼 시장은 이번 주 변동성을 미리 선반영하는 모습으로 월요일 장을 마감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대형 주식까지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 큰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었고요. 아마존도 5%, 테슬라도 7% 넘게 빠지면서 투매에 가까운 또 한 번의 시장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요, 그간에 좋았던 에너지 주식까지 4% 넘게 큰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내일과 모레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일부러 뺀 듯한, 그렇게 크게 뺀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락이 크게 일어났던 이유는 역시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2년물 국채금리가 약간 더 높은 거 알 수 있겠습니다. 0.001%더 높아요. 단기금리라고 할 수 있는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따라잡았다는 것은 경기 전망보다 물가에 대해서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전형적인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통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17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요. 지금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20년 이내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줬던 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의 급락의 시작은 2007년 11월이었는데요. 2007년 11월에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24개월 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2005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는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기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 글로벌 전염병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할 수 없었고, 하지만 그래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2019년 8월 정도에 있으면서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 2월보다 6개월 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또 증시가 상승하다가 고꾸라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2년 4월에 장단기 금리차가 한번 역전이 났었고, 최근에 이제 어제장에 다시 한번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났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약 17개월 이후에나 경기 침체가 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직도 중국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기 침체라든지 시장 침체의 상황을 좀 더 일찍 선반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글로벌 이슈들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뭐 최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좀 이 그래프만 봐도 좀 비상식적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던 게 갑자기 이렇게 너무 급하게 치솟는 거는 솔직히 좀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발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무튼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역시 원유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원유 가격은 뭐 2000년대 이후부터라도 그 변동폭이 상당하지만 뭐 20불 때부터 140불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이클을 그린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의 원유 소비는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유 공급은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마진이 많이 났기 때문에 공급을 사람들이 또 늘리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가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 좋은 자산이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투자하는 자산으로 역시 주식과 암호화폐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작년 뭐 11월 정도부터였죠. 그때부터 이제 긴축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자산 가격의 하락이 있었는데, 최근에 자산 가격 하락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유는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에 얼마나 해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중요한 자산 보유의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빠진 뭐 종목들을 보면요. 자, 비트코인이 60%나 빠졌고, 이더리움이 71%, 그 다음에 도지코인이 79%나 빠지면서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해지 수단이 될 수 없겠다라고 이미 판명이 났고요. 그나마 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 그러니까 금은 한 4% 정도 올랐고, 달러가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달러는 그래도 뭐 유로 대비해서도 한 10%나 오르면서 달러가 역시 뭐 인플레이션에는 좋은 해지 수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를 포함한 성장주들은 뭐 50% 넘게 빠졌으니까요. 역시 성장주 역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아니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강력한 공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 마이너스 30%부터 마이너스 50% 넘게 큰 하락률을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 반등작을 기다리면서 어떤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를까,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역시 테슬라 같은 주식이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구조적 성장주로서 EV 침투율은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최근에도 10% 넘는 이제 침투율이 기록이 되고 있고, 나중에 뭐 50%, 100%까지도 이제 EV 침투율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EV의 1등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는 계속해서 그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6년까지 매년 40에서 50% 성장은 테슬라에게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 뭐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도 지금 이분에게 상당히 반감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은 핏빛에 물들어 있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간밤에 뭐 좋은 뭐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의 대변인이 그래도 주식시장을 좀 챙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So, as you know, we're watching closely. We know families are concerned about inflation in the stock market. That is something that the president is really aware of. 자, 좀 전에 백악관 대변인인데요.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이든이 현재 인플레이션과
스탁 마켓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연설하셨던 분이 장 피에르라는 백악관 대변인이고요. 화이트하우스 워칭 스탁 마켓 클로즐리, 유심히 주식시장을 관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왜 그러냐면 올해 11월 8일에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 거예요. 최근 바이든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스탁마켓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최근에 주가의 하락은 역시 인플레이션에 있고,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원유 가격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실질적으로 원유 가격을 좀 하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랑 척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2018년에 사우디의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라는 사람이 터키에서 암살이 되었는데요. 그 암살의 배후로 사우디 왕족,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을 지목하면서 좀 사우디를 왕따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는 러시아랑 중국이랑 오히려 더 친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사우디 보고 증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러시아랑 중국의 사우디가 오히려 붙으면서요, 미국의 이런 요구를 이때까지 관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다음 달 뭐 14일, 15일에요.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양국 관계를 재설정한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음 달에 어느 정도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 우리가 좀 예상을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바이든이 노력을 해서 좀 인플레이션도 안정화되고 주가도 좀 잘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역대 최저 PER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테슬라의 포워드 PER 같은 경우는 지금 53배 정도 되거든요. 자, 이는 EPS 한 12불 정도, 올해 거의 제가 보는 최저 EPS로 한 12불 정도 생각하는데, 자, 그 12불로 계산했을 때 한 53배 정도 지금 PER이 나오는데요. 이는 뭐 코로나 상황 때 테슬라의 역대 최저 PER이 51배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상황에 준하는 저평가 상태에 테슬라가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때보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때보다 지금 테슬라가 훨씬 더 좋은 실적과 좋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거의 가격은 코로나 상황에 준하는 가격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싸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오늘 뭐 테슬라가 7% 넘게나 빠졌는데요. 이는 2분기 일시적 실적 하락 우려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차이나 락다운이라든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테슬라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안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차이나 락다운에 따라서 블룸버그 시장 예상치에 따르면은 29만 6천 대를 2분기에 납품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뭐 트로이 테슬라 있거나 기타 전문가들이 지금 25만 대에서 26만 대 정도로 2분기 판매량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우리 돈 뭐 한 2조 원어치, 그러니까 뭐 한 20억 불 정도 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새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3만 불 이하로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한 29만 6천 불 정도 비트코인 뭐 손해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죄송합니다. 2억 6천만 불 정도 손해, 그러니까 우리도 한 3천억 정도 손해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2분기 실적 발표 때 7월 말에 있겠죠. 이때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은 뭐 안 좋을 거라는 거 시장이 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2분기 실적보다도 하반기, 3분기, 4분기 실적의 가이던스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든 올해도 뭐 50% 성장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크게 바뀐 게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뭐 1년치 정도 오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만 잘해내면 뭐 140만 대 충분히 팔 수 있기 때문에 50%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는 신생회사입니다. 이제 흑자 전환한 지 3년 차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흑자 전환한 지 2년 차가 되었던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뭐 한 6배가 넘는 큰 순이익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올해는 훨씬 더 큰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평가돼 있을수록 테슬라 주식을 더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되는 매크로가 주는 기회로 생각하며 좀 더 길게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오늘 간밤에 저는 테슬라 9주 이렇게 샀습니다. 654불에 9주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뭐 체결이라고 보이시죠? 체결 수량 5주, 4주에서 9주고요. 테슬라 가격이 647불에 이르면서 저는 평단가가 826불이고요. 380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22%면서 뭐 한 8,700만원 마이너스를 보고 있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단타 수익으로 약 2,200만원 정도 번 게 있기 때문에 총 수익은 마이너스 6,50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6월 달에 매수를 크게 할 것까지는 않은데요. 혹시나 정말 테슬라가 500불대 초반까지 떨어진다? 정말 이 가격까지는 안 올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503불에 25주 정도 저희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이렇게 예약 매수를 걸어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이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어쨌든 600불대 초반을 테슬라의 저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올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이 요새 좀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비정상적인 가격을 일단 예약 매수를 걸어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테슬라 주가가 이만큼 빠지면 상당히 기분은 안 좋겠지만 싸게 그래도 많이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기쁨을 느끼고자 이렇게 예약 매수를 설정해 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6월부터 7월까지는 상당히 변동성 장세가 크게 일어날 것 같다라고 제가 지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만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갈수록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4일 주총이 있으면 주식 분할 3대1 발표가 있을 거고, 이 사이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된다든지, 그리고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8월 4일에서 8월 말까지 이 사이에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9월 30일에는 대망의 AI 데이가 있죠. 이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아무튼 6월 15일 그러니까 FOMC 회의죠. 이때 50bp 금리 인상을 하든 75bp 금리 인상을 하든, 자, 기회로 삼고 하반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10년에서 20년 장기 투자에 실패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경험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테슬라 펀더멘탈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현재 이런 극도의 공포가 거치고 나면은 무엇이 흙 속에 진추했는지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역시 아직도 미국의 가장 지배적인 전기차로서 군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2022년 1분기 EV 미국 EV 시장 점유율도 75%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높죠. 현재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3년 전보다 2배 수준으로 올랐어요. 3년 전에 2.6달러였으면은 지금은 갤런당 5달러까지 오르면서 정말 초고유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인들은 신차를 구매할 때 미국인들의 25%가 EV EV 구매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차의 EV 점유율은 5%대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발전할 수 있는 룸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테슬라가 75%나 미국 EV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역시 테슬라의 투자는 지속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현재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미국 분들은 더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부동산에 많은 자산들이 몰려 있지만 미국인들은 60에서 70%가 넘게 금융자산, 특히 주식자산에 자신의 노후를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인들은 더욱더 힘들게 지금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 쉽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냥 페이팔을 팔아서 번 돈으로 여생을 즐기면 됐어요. 예를 들어 한 1,000억 정도 벌었다라고 치면은 1,0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여생을 즐기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테슬라나 스페이스에 투자를 하면서 거듭되는 파산 우려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하지만 이를 이겨내고 글로벌 시가총액 6위에 해당하는 테슬라라는 기업을 만들어냈고요. 테슬라를 2014년에 투자한 사람은 이렇게 6년 동안 테슬라의 주가 상승률 제로를 이겨냈습니다. 이겨내고 25배 상승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자, 장기 투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봇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같은 테슬라의 신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뛰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회사와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힘든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차게 힘차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삶을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